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황상 큰 재료가 있었던 날은 아니었고,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가 진정되면서 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대선, 어닝 시즌 이런 재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시황이 확정적으로 위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게 없는 상황이고, 개별 종목들 이슈로 그게 대형주라면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안 좋은 쪽으로 가면 이제 빠지는 거고, 오늘 그런데 대형주 쪽에 조금 움직일 만한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었죠. 이게 이제 지수를 올린 요인이 됐고, 특히 이제 실적 발표 앞두고 구원투수 SK 하이닉스가 등판한다. 이거 실적 잘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번 주에 그래도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엔터주, 인터넷주, 통신장비 이게 초낙폭 3인방이거든요. 이런 종목도 올라가고 그 외에 이제 게임주,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이 선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우선 이제 애플 효과가 좀 있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애플 자체는 주가가 크게 올라간 건 아니었잖아요. 그렇지만 중국에서 판매량이 증가됐다. 그러니까 아이폰에 공급하는 업체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좋아질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평가가 됐죠. 그래서 BH라든가 LG노텍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윗꼬리가 아주 길게 달렸잖아요. 이게 투자 심리를 반영하는 전형적인 현상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은 거 나오면 일단 여기서 조금 현금화 시켜놓고 다시 보자. 이렇게 내일까지 또 올라가긴 어려울 거야.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다 보여준 건데 재료에 반응한 점, 투자자들은 내일도 올라간다라는 확신은 없다라는 점, 이걸 좀 보여주는 대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죠. 근데 이번 주에 미국에서 테슬라, 아마존 나오지만 미국 테슬라, 아마존 2차 전지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 알파벳 이런 종목들이 우리 증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체 실적이 중요한데 SK하이닉스, 현대차 이런 기업들은 실적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되는 종목들이거든요. 하이닉스는 하이닉스대로 그렇고 현대차도 제품 믹스 효과, 그러니까 비싼 제품 더 많이 팔고 이익이 낮은 제품을 덜 팔고 이렇게 해서 이익은 되게 잘 나왔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닉스가 다시 올라갔는데 다만 이제 되게 고비예요. 그러니까 지난 8월에 반등했던 폭하고 이번에 반등했던 폭하고 비슷한 자리에서 막히고 있고 역시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61선 또는 121선 저주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좀 막혀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도 여기에서는 좀 멈칫하고 있죠. 오늘도 또 고점이 121선이었고 이거를 좀 돌파할까? 여기를 좀 보고서 판단해보자. 그러니까 지수는 올라가는데 더 올라갈지는 좀 보고 나서 판단해보자. 이런 신중함도 같이 가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뉴스들은 이제 중국에서 추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한다라고 하죠. 기준금리 내렸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다만 이게 관련된 종목들을 올리거나 그렇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금리나 중국의 경기 부양은 우리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관세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 효과를 누리고 있지는 못하죠. 근데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우리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재료, 화장품 관련해서 제닉이 실적 좋아질 것 같다라고 해서 오늘 반응을 했고, 그다음에 NC소프트가 오늘 구조조정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런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상화폐가 강세 보일 때 게임주가 덩달아서 올라가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게임주들이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더 선전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트럼프 당선 가능성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저는 계속 말씀드린 거지만 미국 대선 모른다. 해리스가 이길 때도 마찬가지고 트럼프가 이길 때도 마찬가지고 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통계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다만 이제 샤이 트럼프가 더 많다 이런 분석들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투자자들은 점차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증시가 어떻게 되지? 이런 걱정을 좀 일부러 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제가 잠시 후에 통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초낙폭주 이런 종목군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인터넷주, 카카오가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이제 121선 향해서 가는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엔터주들도 오늘 대부분 다 플러스가 나긴 했는데 종목들별로 역시 지금 JYP 딱 봐도 61선에서 되게 씨름한다 이런 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계속 5월 이후에 보면 61선이 계속 저항으로 작동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SM 같은 경우는 이제 121선으로 보이나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종목들별로는 이렇게 이평선에서 좀 막혀 있는 모습이 있고, 다음에 이제 초낙폭주 중에 하나가 이제 통신 장비주들 이런 종목군들도 그동안에 좀 부진했는데 오늘 갑자기 급등한. 근데 이거는 이제 시가총액이 낮아서
예, 시가총액이 워낙 낮은 종목이다 보니까 뒷부분까지 상승세가 좀 유지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만약 시총이 컸으면 지금 증시에 이렇게 돈이 풍부한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시총이 큰 종목이라면 아마 윗골이 되게 달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종목이라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사고 쳤던 한미반도체는 오늘 초반에 잠깐 올라가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21선이 지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탈이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에 빠르 복원하지 못하면 좀 시간이 걸리는 형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부진하니까 주변주들이 같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HBM 이외의 이제 반도체 주들은 상대적으로 오늘 또 선전하고 이 안에서도 좀 시소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모처럼 매수했고, 코스닥은 이제 10월 들어서 가장 많이, 지금 9월 26일인가? 그 이후에 최대 매수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처럼 이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다만 이제 외국인들 코스피 매수는 보시다시피 매도가 진정된 거예요. 오늘 매수 비율은 지난주하고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매수가 늘어난 게 아니라 지난주 하루 평균 매도 비율이 뭐 적은 날 26%, 많은 날 34.6% 정도 됐었는데 오늘 25.9%였으니까 이제 매도가 준 거죠. 근데 이것도 당연히 좋죠. 뭐 매도가 줄어야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매수가 붙기 때문에 이건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모처럼 외국인들이 선물도 사고 콜도 샀다. 근데 이게 뭐 콜옵션은 매수 규모가 미미해서, 근데 이게 시장이 본격적으로 확 치솟아 올라갈 때 어떤 특성이 있냐면 개인들이 하락의 베팅을 확 늘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풋옵션을 되게 많이 늘린다든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조짐은 없어서, 그러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이구나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종목으로는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러니까 반도체 어쨌든 조합으로 만들면 이게 1000억 매수가 돼요. 근데 지난주부터 삼성전자 우선주 계속 매수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매도가 418억 원인데 그 수량으로 70만 주거든요. 이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매도로 돌아서고 나서부터 매도한 규모로는 최소치였어요. 그러니까 100만 주 이하로 매도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어떤 좀 우선주 지난주에 매수하고 오늘 매도 규모 줄어들고 이게 좀 반전의 신호가 되면 참 좋을 텐데 뭐 좀 봐야겠죠. 그다음에 그 외에는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든가 인터넷주라든가 뭐 이런 종목군들을 좀 선별적으로 담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은 업종별 특징이 별로 없었어요. 예, 업종별 특징보다는 그 매수 매도에서 그냥 종목별로 좀 골라 담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조금 더 강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기존의 매수,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제약, 기관은 제약, 엔터, 반도체 이렇게 매수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뭐 지금도 계속 제약 계열의 종목군들이 좀 순매수 상위에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었고, 그 외에 이제 좀 아랫단에 그 반도체주를 선별적으로 몇 개 좀 담는 그런 변화가 약간 있었습니다. 그게 특징이었고, 기관 투자자들은 오늘 장에서 알테오젠이 압도적으로 매수 규모로는 가장 많은 매수 규모를 보인 게 특징이었고요. 그 아래는 뭐 게임주도 있고, 뭐 2차 전지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그래서 종목 내에서 골라 담는 모습을 보였고, 엔터주는 오늘 매수 쪽에서는 조금 없었습니다. 오히려 YG 엔터가 이제 매도 쪽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매수하던 거에서 엔터는 주춤, 그다음에 제약과 반도체는 규모를 줄인 가운데 그래도 종목별로는 매수, 뭐 요 정도의 모습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오늘 미국은 이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빅테크들 포함해서 실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번 주에. 근데 미국 어닝 시즌의 특징, 예상치 상회하는 기업은 항상 70%. 또 하나는 가이던스를 낮게 제시해서 실적은 좋은데 전망치를 좀 부진하게 잡는 이런 특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런 공식이 약간 달라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가이던스가 전망보다 좀 높게 나오는 경우가 속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의 어떤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다음에 트럼프 당선이 정말 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걸 어떻게 단정하지?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미리 알지? 이게 좀 그 지금같이 여론조사 물론 이제 이게 뭐 그 캐스트 보팅 지역에서 이제 트럼프가 앞서고 있다더라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이제 신뢰감이 있어 보인다 이런 주장도 있긴 한데 이게 미국 대선 진짜 몰라요. 예, 돼봐야 하는 거라. 근데 어쨌든 트럼프를 전제로 할 때 증시가 어떻게 되는지 이건 제가 잠시 표로 보여드릴 거고요. 다음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바뀌었는데 추세로 바뀌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거는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쭉 밀고 올라가는 시도들이 나와줘야겠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개인들이 철저하게 하락 쪽에 베팅, 그러면 이제 반대쪽을 외국인들이 쥐고 있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초낙폭주, 그러니까 인터넷, 그 다음에 엔터주, 뭐 이런 종목, 통신 장비는 뭐 시총이 낮으니까 좀 빼고. 근데 이거보다 굵직한 종목군들이 추세를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차 전지나 제약이나 반도체나 뭐 하여튼 등등의 이런 종목군들의 추세가 좀 변해야 되는데, 일단 오늘 외국인들 매도가 진정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추세가 좀 이어지게 되는지 좀 그러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올라가려면 주포와 주도주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둘 다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트럼프 재임 기간, 그러니까 트럼프 과거 그 임기 때가 그 증시가 되게 안 좋았는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증시 되게 강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우리가 지금 안 좋다라고 느끼는 게, 저 기간이 트럼프의 기간, 제가 이렇게 걸쳐서 표시한 건 이제 트럼프가 임기가 1월 20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1월 21일인가요? 하여튼 그거를 이제 걸쳐서 표기하느라고 저렇게 한 건데, 어쨌든 트럼프 때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된 계기는 2018년도 저 음봉 하나 나왔을 때 미중 간의 무역 전쟁 벌어지고 하면서 그때 되게 시장이 출렁거렸고, 그때 다른 나라 증시는 그저 그랬는데 우리 증시가 유난하게 약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 제일 많이 사주는 나라인데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도대체 수출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평가되는 시기였잖아요. 그런데 그걸 제외하고 보면 트럼프가 된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무조건 나쁘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바이든 때 우리 증시가 별로 안 좋았잖아요, 한편으로 보면. 물론 이제 바이든 때문에 안 좋다기보다는 우리 내부적인 문제가 더 안 좋긴 했는데, 어쨌든 트럼프에 대해서 막연하게 어떤 공포감, 부담 이런 걸 갖기보다는 지금 증시 내적인 재료,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의 어떤 수급 변화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하여튼 별의별 음모론 다 나오거든요, 요즘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지금 뭐 지분 구조, 지배가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빠진 거다 등등까지 등장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뭐가 됐든 이제 근본적으로 그쪽이 돌아서야 되고, 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변수들, 뭐 금리 문제, 금투세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좀 제거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실적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는 게 멈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현대차와 하이닉스가 그걸 해결해 주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음악 뭐 수고했어 오늘인가 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을 거예요. 예, 고생하신 분들도 그런 노래 하나씩 들으면 또 살짝 힐링되니까 뭐 좀 마음 다스릴 겸 노래 하나씩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